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향 방송, 너무 빨라서 10분 먼저 시작하는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이고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그리고 상반기의 마지막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바로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코스피 코스닥 보합에서 강보합, 강보합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두 분께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미 대선 토론 보셨죠? 네, 뭐 아유, 어떠셨나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그 토론을 너무 기다렸거든요. 아. 봤는데 우리 뭔가 클레 너무 우리 오프닝 벨 맞죠? 오프닝 벨도 약간 마음에 나놓고 마음에 두 분 오늘 맞네. 마음에 넣어들어. 두 분 오늘 너무 잘하셨다고. 아 오늘 본부장님이 네. 아이 뭘? 너무 스윗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우와. 댓글창이 난리가 났었어요. 스윗가이. 네, 스윗가이. 아, 발작 버튼은 민준 씨한테만 하는 걸로. 트럼프가 가끔가다 약간 이상한 짓 하면 괜찮아 보이는 그런 거 비슷해요. 아,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트럼프였다. 오늘 아침 되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러면 미 대선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제 체력적으로 좀 쉽지 않은가 보다. 이 눈이 눈이 약간 그러니까 많이 다 그런 많이 말 좀 써시더라고.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힘들어 보였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느꼈던 게 약간 T랑 F의 싸움 같이. 맞아요. 트럼프가 T라면 좀 바이든이 F처럼 F, 네.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느껴졌다. 본부장님은 어떠셨어요? 맞아, 저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F가 약간의 T를 섞으면 그 사람이 이기죠. F가 약간의 T를 섞으면 그 사람이 이겨요. 맞아. 근데 F였다. 그렇죠. 그러면은 승자를 트럼프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있거든요. 네. 9월달에. 네. 그 전에 또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는데 오늘에서 뭐 더 적차가 좁혀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쉽게. 그러니까 바이든이 약간 뒤졌잖아요. 약간 좁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이. 우리 단견은 보노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단견. 보노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바이든이 어떠한 좀 거대한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어. 왜냐면 토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좀 많이 지금 막 기사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거를 뭔가 뒤집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려고 나를 하는. 뽑아달라. 나는 음. 무언가가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어. 딱 그런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주식은 뭐 좋다. 이제 주식에는 좀 좋은 좋을 방향으로 수 가지 있겠다. 않을까. 그렇게라도 나왔으면 좋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0.34% 상승하면서 2,79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3% 강보합 839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무래도 PC를 좀 보고, 그리고 프랑스 총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요거까지 확인을 해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지금 시장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노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이야기를 네.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네. 동시효과에서도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선물 흐름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좀 돌아왔어요. 사실 장 초반에 마이너스 한 1,300억대에서 좀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네. 1,600억까지 빠졌다가 지금 1,300억이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물론 마지막 이 거래일이다 보니까 동시효과 때 뭔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9분? 29분부터는 또 수급에서 뭔가 바뀌는지, 지수가 갑자기 체크를 바뀌는지 해야 되군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상승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어떻게 나온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대신 막판에 너무 좋아지면은 다음 거래에 좀 거기서 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타 부분에서는 뭐 선물에 따라서 기간에서 금투가 좀 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은근슬쩍 지수가 2,800 거의 다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떨리게 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상 뭐 추세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이유가 없다 했잖아요.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도 물론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거기서 당연히 반락이 나올 수 있지만, 네. 이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이 기업들의 넘버가 나오는 요인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또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예가 있었으면은 또 우쭐우쭐 하면서 역시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했을 텐데 좀 그게 오늘 근데 안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네. 조금 잘 됐다 이런 말 할 수 해도 되나요? 지금 왜요?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왜냐면 저는 사실 명예훼손 삭발하는 거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 오늘이잖아요, 오늘. 네, 오늘 안 됐죠 결국. 안 됐긴 결국 했지만 안 됐지. 할 수 있었을 것 다음 같은데. 주에 될 수도 있었고. 오, 뷰가 바뀌시나요? 다음 주에 그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거나 네. 쑥덕쑥덕 넘버 쑥덕쑥덕. 또는 그 PC가 오늘 당장에 많이 내려가거나 다음 주 고용지표 그 저기 엄청 적정하게 내려가는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확실하게 붙어도 그 세 개 다 확실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확실해도 가나요? 세 개가 컴비네이션은 너무 좋으면요 2,850으로 바로 가고요.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되더라도 2,800은 되죠. 근데 우리가 명언크를 언제 머리를 깎게 됐죠? 2850. 2850 그럼 쉽지 않겠네. 세 개 다 돼야 되는 거니까. 아니 제놀루션님이 다수결로 삭발 로로버 결정합시다는데 다수결. 사람 없으니까 우리끼리 결정하는 로로버 통과하는 걸로. 로로버 하는 걸로 로로버 하는 걸로 로로버. 여러분 로로버 약속입니다. 좋네요. 예. 2주만 노려봅 시다 2주만. 2주만 로로버. 2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행이 없으니까 빈자리도 크고 시청자도 그러니까요.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여러분.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옆에서 좀 이렇게 깨방 정도 해주고 해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데 이 발작 버튼이 필요하고 저는 그렇지. 저 삭발하는 걸로 바꾸자고 하는데 저는 그럼 흰머리밖에 안 보여서 굉장히 그거는 불쌍하실 좀 텐데 재밌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은데 삭발하고 흰머리만 나와요. 삭발하고 거기다 또 묻혀 염색. 남은 것. 그냥 남은 스킨에다가? 남은 뿌리에다가. 그냥 숯 뿌리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지. 알겠습니다. 돌아가 날씨 보도록 더운데.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장 한 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빠지고 네. 오늘 봤더니 금융이랑 보험주들이 오르더라고요. 보험이 좀 올랐죠. 그쵸. 어저께 빠졌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유야 뭐 있겠죠. 많아요? 네. 이유가 궁금해요. 근데 약간 좀 연속성이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 뭐 밸류업에 대한 뭐 이런 부분.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금융주들도 당연히 오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저는 오늘 방산이 기염을 방산. 방산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LG 넥슨이 지금 동시효과에서 9.98%. 트럼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토론. 트럼프가 조금 더 지지율이 확실히 그러니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원래 토론 전에는 둘이 비슷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근데 조금은 이 부분은 조금 변수인 게 아무래도 이제 변압기 쪽은 좀 빠졌거든요. 근데 같이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쪽이 어떻게 보면은 변압기의 수요에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그런 요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꼬꾸라지는 흐름들도 있어서 오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대선에도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근데 큰 틀로 보면은 네. 역시나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유지가 되고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산업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산업군들은 오늘도 올랐어요. 그런 그렇죠. 섹터는 어딘가요? 방산, 방산, 금융 금융.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오늘 음식료 쪽도 많이 올랐죠. 맞아. 음식료 음식료. 쪽도 움직이고 음식료 못 봤네. 진짜. 반도체도 소부장 쪽에서 뭐 이스페타나 뭐 일부 이슈 있는 애들도 올라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네. 이런 애들 막 테크윈 이런 것도 잘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이제 억지로 좀 끼워 넣어보면 약간은 그런 흐름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시 30분 상반기의 마지막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땡땡땡. 땡땡땡. 선선진수님 땡땡땡. 오성원님 땡드레 땡땡땡. 권종근님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땡땡땡.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장이 종료가 됐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왜요? 코스피가 왜냐면 저는 진짜 쭉 갈 줄 알았어요. 쭉 네, 쭉 쭉 갔으면 2,800한 가다가 70까지 왔었어요. 네, 가다가 대선 전에 한번 떨어졌다가 네. 다시 갈 줄 알았는데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뜻대로 안 되죠. 코스피가 2,797 그래도 2,800선에 더 다가가면서 네. 상승폭 더 키우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840 조금 더 올랐네요. 우리 본원님께 시향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이제 좀 집계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막 나중에 보니까 선물이 막 팍팍 박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코스피는 이제 동시효과 때보다 조금 네.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797.78포인트로 다시 2,800을 코앞에 머리 찍었어요. 네, 코앞에 두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거래 대비했을 때 0.49% 상승을 했고요. 거래 대금은 조금
조금은 줄었는데 그래도 10조 8천억 수준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좀 나름대로 힘을 내줬는데요. 네. 840.45포인트로 전거래 대비했을 때는 0.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은 7조 1천억 수준이니까 조금 힘을 내줄 때는 뭐 9조 막 이렇게 올라왔었던 이 지수가 지금 7조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쪽으로의 수급 기조가 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판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로 돌아섰네요. 오. 외국인이 320억 원 순매수, 기관이 2,408억 원 순매수했고요. 선물은 1,222억 원에서 방금 1167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누적 총 1조 수준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1,100억 들어왔으니까 또 나름대로 대형주 쪽에서 좀 뿌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간에서 미니 S&P와 나스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증시 자체는 좀 나쁘지 않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대의장에서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나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막 긍정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이런 흐름들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비슷한 평균치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어제까지만 해도 내려갔어. 사실 1,400원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1,377원으로 마무리를 하네요. 이거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 맞았네. 근데 그렇죠. 엔화는 약간 불안불안해요. 네, 네, 엔화는 뭐 네. 여전히 160 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좀 특정하게 1,400원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사실상 그것도 좀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환율이 오르는 구조 자체가 있잖아요. 구조 자체가 다른 기타 통화에 따라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이슈가 된다면 사실 상단이 그렇게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뭔가 변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전에 또 김정일 본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유럽발 뭔가 모멘텀이나 이런 악재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안정화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이런 환율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킹왕짱 대왕님이 얘따 좋아요 하나 받아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짠해서 좋아요 짠해서. 던진다. 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눈물이 나네, 울어요. 눈물이 나. 웃으면서 저희는 눈물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네. 네, 일단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뭔가 봤더니 오늘도 삼성전자. 그리고 2위가 약간 의외 아닌가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삼성전기 샀어요? 네, 그래도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유가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휴대- 3위가 휴대폰이 조금 말씀하세요. 3위가 주성 엔지니어링. 본부장님께서 주성은 말씀해 뭐 특별한 주셨었잖아요.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삼성전기 조금 이게 온디바이스 AI 되면서 네. 그 휴대폰이 교체 주기가 좀 빠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중국에서의 판매가 네. 좀 회복됐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기는 뭐 유리기판도 있습니다. 아마 그거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이 올라오면 매우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 조짐이다 그랬지 뭐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주성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주성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네. 이런 거죠. 두 가지인데, 키 맞추기. 우리가 월말이고 연말이잖아요. 월말이고 연말, 월말이고 반기말이잖아요. 반기말.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스는 비슷하게 포트를 약간 리밸런싱, 포트를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좀 이렇게 자기 윈도우 드레싱 하라는 약간 섞여 있고, 네. 다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그리고 어차피 돈을 모아야 되는 거니까 확실히 튀는 놈을 사자. 튀는 놈을 사자 그래갖고 원래 가던 놈이 뭐야? 이수페타나 아니면 저기 한미반도체, 테크인. 이런 쪽으로 확 네. 테크인 쪽하고 저기 이수페타 씨를 아주 많이 산 거죠. 아.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키 맞추기 게임과 비슷하게 돼서 네. 이유만 좀 갖다 붙이면 그래 너 여기 쉬고 있지? 그래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다음에 아까 엔터 이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엔터도 2분기 실적이 좀 뭐 이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SN 같은 경우는 뭐 좀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네. JYP나 다른 거는 조금 기다려도 그럼 그런 거 중에서 긍정적인 걸 하고 많이 빠졌네. 위에서 한 20%? 그럼 좀 한번 사볼까? 이런 것들이 월말하고 분기말 이 말에 한번 같이 매기가 조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업사이드 리스크. 갑자기 장이 튀면 위험하니까 네. 사는 기관들이 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 분기를 마무리하면서 반기도 안 해요. 또 반기를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연속성인지는 올해나 가봐야 잘해. 올해일도 만약 이게 유지되면은 그거는 네. 좀 좋은 방향 유지되면은 그거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일단 7월 첫 거래일이 돼봐야 네네. 정확한 방향성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영일님께서 5,000원 보내주시면서 보노 사랑입니다. 장초 마감 리뷰 좋아요. 보노님 저랑 여기 옆에 계시면서 혼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면 어떡해요? 저 지금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 마감 PPT. 이거 마감 보노님 PPT 혹시- 아닙니까? 이영일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가 저한테 보냈다고요? 그 얘기였어. 놓쳤어. 아니죠? 아니죠. 가족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관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샀나 봤더니 네. SK 하이닉스, 기아, 기아. 이 정도 사줬네요. 네. 뭐 뭐 많이 안 샀죠? 비슷한 그림이 한 500억처럼? 500억? 네, 비슷한 거래 금액까지는 안 보이는데 예. 일단 순위로. 그렇게 산 걸로 네. 보입니다. 괜찮은 거죠? 이거 그냥 뭐 괜찮았어, 사실. 항상 사던 그대로 샀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자동차 쪽, 반도체 쪽 자동차 여전히 놓지 않고 계속 끌고 케이시 없는 간다.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기간까지 사주면 좋죠. 네. 왜냐면 말씀해주신 그 산업군들이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워낙 강한 산업군인데 거기다 기간까지 좀 사주게 되면 양매수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수급 쪽으로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이에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침 시작할 때 마이너스 쪽으로는 안 갈 것 같고 플러스 맥스로 0.7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근데 거의 비슷하게. 중간에는 뭐 그렇진 않네요. 0.1까지 가다가 0.5가 네. 됐으면은 일단 올해는 어떻게 될 값에 오늘의 반응은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코너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코너? 보노와 동료의 해째 그랬째. 이거 아침에 혼나. 한 거를 이제 오후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버튼 누르고 맨날 화나. 그래서 버튼 눌리면 재밌는 거고. 예. 큰일 납니다. 괜찮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이제 나네.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안 봐! 막 이럴 수 있어요. 너네 맨날 해지하냐? 뭐 말 안 한 게 뭐가 있어? 잘 맞추면 되지. 맞춰도 잘 혼나요. 맞춰. 틀리면 더 혼나요. 틀리면 더 혼난다. 맞히면 조금 혼나고 틀리면 더 혼나고. 그렇지. 그러니까 65% 맞히고 35% 틀렸는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65% 맞힌 걸 얘기할 거 아니야. 30%도 갖고 계신 분들은 막 화가 나실 테니까. 네. 이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 터져요. 그런 거는 쇼트로 해갖고 한 주 해보고 한 2주 쉬고 한 주 하고 2주 쉬고 이렇게 감칠맛 나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살짝. 발작 버튼이 일단은 이런 거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발작 버튼을 잘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 상반기가 마무리됐으니까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안 묻고 상반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뭐 한 5글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재밌게? 재미가 없다고 하니까 5글자? 5개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재밌지가 않은데요. 그냥 뱉어보세요. 주도주 중심 어, 상반기. 딱. 반도체였다. 아니 뭐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 두더지 게임으로 하려 하다가 이제 주도주 중심으로 바꿨는데 네. 계속적으로 수급이 제가 요 한 해 동안 방송 제가 이때까지 11년, 12년 하면서 제일 많이 수급 얘기한 것 같아요. 제 평생 방송하면서 수급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중심으로 되는 걸 봐주세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방산, 조선, 변압기 여기가 외국인 순매수 탑 1, 2부터 5위 산업군들이거든요. 뭐 저는 여기만 했어도 뭐 시장 대비 아웃퍼폼은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섹터 진짜 6개월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6개월 네. 더 됐죠, 사실은. 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5글자로 한번 표현을 해주시겠어요? 상반기 지났으니까 하반기를 보면서 네. 그거를 상반기 했으니까 맞아. 함축적으로 삼성 힘내봐. 삼성 힘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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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상반기 잘 스타성이 아니잖아. 다르네. 하반기 힘내봐. 그러면 달라진다. 유가 힘내면 2,900 갑니다.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힘을 제대로 내면.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힘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도주는 너무 좋았는데 네. 또 나머지 산업군들은 수급이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주도주적으로 포트 형성이 안 되신 분들, 뭐 대형주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되게 재미없는 시장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뭐 상반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대형주를 좋아하고 펀더멘털적으로 좋아하신 분들은 뭐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었을 것 같고, 맞아. 그다음에 뭐 이제 좀 지수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뭔가 트레이딩 하다가 발목이 잡히셨던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신경질 나는, 뭔가 사고 싶은데 돈은 별로 없고 맞아. 뭔가 팔고 가자니 좀 올라가서 아 맨날 타고 싶은데 좀 높은 거 아닌가? 대형주가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약간 이런 고민이 됐었던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대형주들이 계속 잘 가놓으면은 나머지 이제 이 자금이 결국엔 이렇게 밑으로 슝 한 번씩 가줘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씩 이제 좀 수급이 집중되고 좋아질 때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오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하반기도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 우리 카비님께서 5,000원 보내주시면서 오늘까지 코스메카 코리아 90%, 우와. 한미반도체 112%. 역시 주식은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면서 자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섹터들이잖아요. 이런 거에서 또 수익을 나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도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상승 섹터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상승 상승 섹터 많죠. 상당히 많은데 네. 오늘 또 저 오프닝 벨 때 시작하기 전에 임소정 연구원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니까 오프닝 벨 오늘 없는 건가요? 막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왜요? 그분이 왜요? 나왔기 왜냐하면 저희 둘이 칙칙하게 해야 되니까 때문에. 워낙 또 화사하게 또 이렇게 해주시고 인사이트도 아.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오. 유리기판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어이구 오늘 유리기판이 강했죠. 강했습니다. SKC 이런 거 오. 말하는 거죠? SKC, 뭐 삼성전기, 네. 뭐 주성엔지니어 이렇게 PT 이렇게 해서 종목 많이 꼽아 오셨는데 네. 저도 열심히 막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유리기판이 오늘 계속 눈에 보이면서 오. 와 이러니까 저 빼고 고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아 명예 있었으면은 또 아, 이제 참, 네. 검색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년주 한 명이 잠깐 비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을 잠깐 초대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불가피하게 빌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안 좋은 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디 행사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보노님이 부르라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 네. 본부장님은 왜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아내분이 보고 계신데. 아유. 왜 하시냐? 똑똑하시니까 정보 차원에서 부르는 거예요. 아, 정보 차원에서. 제가 누구 만난다 그랬을 때, 전화 했을 때, 언제 만나요? 그렇게 물어본 모시기 앵커하고 다르죠. 저는 머시기 앵커는 저는 사실 명예 하시는 앵커인가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고 농담이라도 그럼 안 되는 거고 하여튼 똑똑하다니까. 저도 들었어요. 아. 한 반쯤 들었는데 네. 타이밍을 잘 맞추신 것 같아. 어. 두 번째 나온 게 SKC가 많이 쩔었거든요. 최근에 네. 쭉 하다가 딱 그 순간에 탁 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다음 주에 보시고요. 내용은 뭐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좋았다는 걸로 아니 마무리해보도록 무슨 뭐, 뭐 뭐가? 핵심이 어디 있어요? 저 오늘 그냥 진짜 지나가면서 1초 동안 안녕하세요 이게 다예요. 뭐 얘기하고. 원천을 왔기 때문에 잠깐 부딪히면서 그렇죠. 왜냐면 제가 와서 기다려야 되니까. 네. 제가 맞아. 또 오늘 하필이면은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한 8시 반부터 와 있었거든요. 네. 와서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 채팅창 들어왔는데 너무 막 활기찬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르지. 근데 딱 틀자마자 무슨 문구 봤냐면 네. 하차관이를 빼고 이 임서정 연구원님을 넣자 이러니까 제가 헉 이랬거든요. 지금 흑심이 아니에요. 제자리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아니 있는데. 괜찮아요. 둘 다 선남선녀인데 그게 무슨 문제야? 아니 맞아. 근데 그분은 나이가 많이 어리신 것 같은데. 뭐 비슷하다 같은데 아닌가? 아유 나이 시장 차이가 이야기로 많이 다시 나서 넘어가 네,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요리기판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 오늘 해운주. 해운주. 제가 또 한동안 SCF 지수가 많이 올라가. 그랬지 코너 만들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글로벌 이슈를 제가 이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글로벌 이슈에 민감하게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지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름아름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모두 다 외면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수급이 슝 하고 들어가니까 네. 이제 왕왕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떤 거냐면 주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이거 옛날에 이게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흠슬라를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했죠, 흠슬라. 그러니까 운임지수가 오르면 이게 오를 텐데 왜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계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고 계셨을 텐데 요렇게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스터디가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딱 이렇게 수급이 싹 하고 쏠리면 그럴 때 이제 매매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고 운임지수가 올랐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네.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이 딱 기회가 왔을 때 콱 하고 잡아
사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방산이랑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수급적인 흐름도 괜찮고 또 순환매 흐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엔터가 또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좀 이제 구조적으로 네. 좀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좀 가시화가 잘 됐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저희의 단골 질문해야죠. 네, 괜찮습니다. 엔터 찐단? 가요? 그거 제가 오프닝 때 아침에 내가 했는데 그 대답 안 하셨죠? 안 했죠. 안 보셨죠? 아니 내가 얘기하면요 네. 하다가 주말에 생각해갖고 월요일에 얘기하라 그랬거든.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 콘서트발 이런 게 부각이 되면은 좀 좋아지긴 할 건데 이게 너무 많이 눌려 있으니까 사실 조금 이렇게 추세적으로 확실히 돌아서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때 좀 설레발을 또 하는 바람에 갑자기 하이브에서 그런 사태가 터질 줄 그래서 그건 모르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근데 한참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잘 가고 좋았는데. 있었는데 불똥이 모든 거에 연결될지는 몰랐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투자하고 계신 분들 사죄 드리겠고요. 네, 아무튼 좀 이쪽에서 좋은 말씀 안 해주시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찐반일까요? 뭐 어떤 거? 엔터요? 엔터요. 그 저한테 물어보면 좀 애매한데. 애매해요. 근데 뭐 하반기를 보면 BTS도 입대했던 친구들 알아요. 다 나오고. 그러면 저도 하도 들어갔고 네. 한 6개월 되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속속들이는 모르니까 이게 어줍잖은 감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가을쯤. 가을쯤. 가을에서 겨울 들어가기 전 가을.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네, 네. 그거를 예상하는 시점. 언제쯤입니까? 9월쯤 추석? 추석. 전후에는 다크호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냥 찐반도 아니라 다크호스까지요? 뭘 모르니까 대충 얘기하는 거야. 65% 맞으니까. 너무 많이 하는 반도체는 26년이고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것까지 얘기하는 건데 이건 네. 모르잖아 잘. 근데 저도 리포트 봤거든요. 네. 오늘 SN 나온 거 보면서 JYP 리포트 한 4개 봤어요. 이해하는 정도 봤을 때 좀 한더위가 지나면은 좀 분위기가 바뀌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온한 느낌입니다. 이거 진짜 다른 얘기인데 두 분은 아이돌 좋아하세요? 아이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저는 뭐 좋아합니다. 진짜요? 네. 어떤 그룹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전 지금 뉴진스 노래 제일 열심히 듣고 저랑 같은 분이시구나.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 좀 네. 잘 반영을 해보시면은 네. 또 인기 투표에 좀 반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른 섹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음식료 아까 조금 얘기 드렸고, 그다음 석회 쪽 오늘 뭐 반도체 소보장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성 엔지니어링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이수페타시스가 개별적인 또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아침에 또 본부장님이 잘 또 꼽아주신 인텍플레스라는 종목도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상한가 안 풀리실 거라고 탁 얘기하셨는데 네. 상장량이 아주 견고하게 인텍플러스? 거의 그러니까 장중에 상한가 있으면 그래도 막 한 주씩 두 주씩 막 팔잖아요. 오후쯤 되니까 네. 아예 거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네. 확실하게 더 많이 간다라는 건데 인텍플러스. 그걸 아침에 아주 잘 또 확실하게 또 그 회사는 설명해 제가 주셔서. 한 5년 동안 커버하고 오. NDR도 많이 해서 사실은 많이 알아요. 그럼 어제 알려주시지. 뭘 알아요? 어제 그 아니, 뉴스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뉴스 나와서 깜짝 놀라서 어제 정말. 나와서 보니까 네. 이거는 그것이 됐구나. 느낌이 맞다. 그것이 됐구나. 그렇동안 기다렸던 S 다음에 나오는 그 회사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네. 제가 그 회사 커버할 때 그 네. 회사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회사가 난리쳐서 그 해당하는 회사가 한 전화가 번도 와요? 리포트에다가 그 회사 이름 명칭을 해준 적 없어. 근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드 넘버 원. 그 회사에 드디어 KLA라는 미국의 그 회사를 떨치고 그렇죠. 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회사에서 긍정도 부정도 특별히 안 하는 거 봤을 때는 방향은 맞는데 아직 오늘 날짜로 오더라든지 아니 컨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기자가 어떻게 해서 했든지 방향성은 내가 봤을 때는 뭐 조만간이거나 아마 그건 거의 던 딜이 아니겠는가라고 제 경험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게 토탈 마켓. 그래서 얘네 매출이 얼마나 되는데 이런 거 얘기하기는 아마 회사도 아마 궁리를 좀 해야 될 걸. 애널리스트 아예 하려면은.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바로 안 쓰니까. 근데 단 주의가 있어요.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좋아요? 다음 그건 주부터 이제 실적 한 시즌인데. 한 거지. 1분기 적자였거든요. 네. 이거 실적인데 1분기 적자. 2분기도 애널리스트가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봤을 때는 네. 특별히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시되.
그럼 이제- 이런 흐름들을 조금 단기적으로 끊어야 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뭔가 연속성이 좀 끊겼을 때는 이제 네. 모멘텀 플레이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바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긴 하겠는데, 만약에 넘버가 뭔가 연결되는 그런 게 나온다면은 네. 당연히 이렇게 더 슉슉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갖고 계신 알겠습니다. 분은 금방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어. 최소한. 네. 일단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들고 가는 게 맞겠다. 당분간은. 네.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오늘 식품주들 음식료 올랐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만두까지 유행이래요. 그 미국에서. 만두. 네. 제가 뉴스 들고 왔어요. 아 뉴스 들고 왔나요? 네. 만두 관련된 어. 회사가 있어요? 풀무원? 비비고 뭐 이런 거. 아 비비고. 네. 비비고 만두 맛있으니까. 그렇지.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상반기 끝내고 하반기에도 네. 좀 계속해 볼 수 있는 섹터는 두 분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똑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강한 방산, 방산, 금융, 뭐 음식료도 종종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자동차, 반도체, 방산, 조선, 그다음 변압기. 아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섯 개. 원래 5개 정도 진짜 예, 다섯 개? 에어 5개는 계속 나온다.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럼요. 왜냐면 네.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나오면 제가 그 언급을 드릴 거야. 요쪽은 지금 외국인이 이제 많이 이탈을 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변압기도 고점일 때 한번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하반기 전망하는 거죠 지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올라왔어요. 수급 기조가 안 바뀐다라는 전제로 간다면 증시도 대형주 위주에서 이제 지수 플레이가 계속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이런 구조가 끊기면 네. 지수 상단은 완전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산업별, 그리고 수출 데이터별,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별 이제 트레이딩 장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즐기실 수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매매에 들어가면은 수익을 보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막상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파도 타기 막 여기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럼 나 막 들어가면은 잘 될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들어가면 막 휘둘려가지고 막 정신 없어지는 것처럼, 맞아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버리세요? 화장품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화장품과 이제 음식료는 깍두기. 아 깍두기. 깍두기. 왔다 갔다 변동성이 네. 크겠다. 왜냐면 그쪽은 외국인 수급이 엄청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강한 편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산업처럼 막 조 단위로 이렇게 막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깍두기. 깍두기로 네,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요? 저는 종목보다 종목 겹치기 많기 때문에 네. 그거 좀 이따 끝에 얘기하고, 변수가 한 단기적으로 하나 있고 오. 단기적으로 하나가 있고, 아까 종목 자사 들어갈 때 두 번째 변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변수는 뭐냐면 인플레가 좀 잡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플레 인플레 잡혀야지. 변수 하나랑 고용 지표 변수 하나랑 네. 그다음 마지막 한국만의 변수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국만의 변수. 인플레 변수는 오늘 PC 나오지만은 또는 7월 달에도 또 나오죠. 네. 6월 달 CPI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플레, 사람이 돈 써서 하는 인플레는 잡혀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그 기조화에서는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첫 번째 스탠스는. 네. 그런데 요거 변수에 혹시 유가가 튀면 어떨까? 유가가 튀면 어떨까? 중간에 어떨까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까지는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근데 요 81달러. 정도면 괜찮은데 네. 예를 들어서 가을 겨울 넘어가기 전에 네. 여름하고 가을 갈 때 한 90달러까지 간다든지. 오. 그 변수는 뭐냐면 허리케인 변수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리케인? 진짜 그 자연 현상이요? 네네네. 이게 왜냐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곡물 가격 얘기할 때 곡물 가격에다 밀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원가가 낮아서 우리는 지금 그 얘네들이 판매도 잘 되고 마진도 많이 남는데 네. 원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올 겨울이나 내년 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라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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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니뇨가 아니고 라니냐가 되면은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허리케인이 돌아오면은 멕시코만 이런데 허리케인이 더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강도도 세진대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이게 보통 이제 빠르면 6월 지났으니까 7월 달부터 해가지고 보통 8월 달에 피크인데 네. 7월 8월 넘어가면서 피크인데 막 부르다지면 이제 유가가 들썩들썩할 수가 있어요. 라니냐하고 겹치면. 라니냐는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일어나는 네네. 이상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올라가고. 그것이 이슈가 돼서 뭐 곡물 가격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곡물 원가에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의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 이슈가 되고 그렇게 보면은 일부 증권사에서는 90불까지 가는 게 얼마나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문제지 네.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변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고용이라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건데 FOMC 그 페드에서는 금리 인하하는 거를 목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페드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금리 낮추고 있는데 완전 고용이 또 목표예요. 완전 고용이 목표다. 경기가 갑자기 침체하고 사람들이 뭐 일자리 잃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네. 지금 실업률이 4%밖에 안 되니까 낮아요. 근데 보통 정상 실업률을 장기적으로 4.2%라는데 네. 혹시 4에서 4.2%로 가는 게 좋은 건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가버리면은 그러면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못하거나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빠르긴 합니다. 지금 6월, 7월, 8월 달에 그 이슈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갑자기 사람들이 잘리고 신규 실업이 증가되면 네. 신규 실업이 증가되면 실업률이 후행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분기보다 4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하더라도 그다음에 11월이잖아요. 네. 두 번째 할 때 이게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당분간.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실제 9월 달 또는 그 전에 미리 올라갔다가 실제는 그 다음부터는 고용 지표가 어쩌고 뭐 다른 변수 들어오면서 시들시들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3분기하고 4분기하고가 다를 수도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리스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네. 맨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한국의 고유 이슈는 기업 밸류업은 이제 기업 밸류업 없어도 잘하는 현대차, 기아차 뭐 알아서 한번 알아서, 잘하는 거니까 그거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기업 밸류업이 다 좋게 하려면 세제 건드리고 뭐 해야 되잖아요. 네. 7월 달에 세제금 뭐고 이렇게 정부 야당하고 하는 거 그걸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게 잘 되면은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려는 그거를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기업 밸류업 관련 세제 잘안 되면. 상속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잘 안 되면은 금투세 이슈가 또 나온다. 아. 9월, 10월 달에 나온다. 그래 해서 3분기보다 4분기를 낙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하이닉스가 으쌰으쌰해서 그 동력만 가지고도 사실은 잘하면 2,900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더 뻗을지에 대해서는 또 기간을 제가 짧게 잡고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세 가지 변수를 너무 길게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해 주셨는데 그럼 죄송할 일 안 하면 되는데. 아니, 설명을 해야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발작 버튼 잠깐 한번 눌러볼까 했는데 발작 버튼이 아닌 거 아시죠, 거의, 본부장님? 네. 때려주세요. 변수는 세 가지가 있고 또 우리나라만의 변수는 밸류업 요게 잘 되느냐 요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라니냐 네. 요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약간 신선했다. 저는 처음 듣는 건가요? 그 원자재 네. 리포트가 어느 증권사에서 네. 좀 됐는데 긴 게 쓴 거 있어. 공물에서 거기에 라니냐에 대해서 온갖 거 다 임팩트를 다 적어놨어요. 아, 그거 한번 제가 나중에 할 텐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건 또 요것만에 올려주실 거니까. 그 옛날에 올렸는데 까먹었는데 하여튼 네.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님께서 번호 딴 생각하는 것 같다 하시는데 그 소정 연구님 아, 그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하. 제가 계속 크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 리액션 열심히 해주세요. 거기서 아, 그럼요. 올바가면은 라인 오버야. 아하. 해.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승 섹터까지 봤고 하락 섹터도 볼까요? 아직 하락색도 보고 아, 있었나요? 됐구나. 빠르게 시간이 갈까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하락 섹터는 화장품 화장품 빠졌지. 쪽에서 많이 빠졌어. 조금 일부 종목군들이 빠졌습니다. 다 빠진 건 아니에요. 오른 종목도 있는데 네. 좀 비중으로 본다면 한 80% 이상이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많이 좀 변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근데 화장품은 최근에 기조가 올라오면은 이렇게 한 대 맞고 빠지고 약간 이런 차익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안에서의 좀 순환 매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뭐 2차전지 오른쪽은 뭐 대선발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자동차 빠지긴 했는데 쬐끔 받았어요. 쬐끔. 그리고 뭐 바이오 쪽에서는 HLB나 이런 쪽이 좀 빠져서 일단은 뭐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산업은 뭐 자동차는 저는 뭐 계속 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이탈 안 됐고 뭐 밸류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괜찮고 인도발 보더라도 너무 좋아서 뭐 자동차는 사실 추세가 큰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변압
기가 지금 요즘에 이렇게 막 위아래가 슉슉슉해요. 변동성 커요. 근데 변동성을 누리기 싫으시면은 그냥 네.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하시면 돼요. 얘는 뭐 크게 아직은 이게 없으니까.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재미도 있을 텐데 네. 위아래가 확실히 커요. 그래서 많이 올랐을 때는 이제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좀 추세를 잡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많이 오르면 팔고 다시 좀 빠지면 다시 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핑퐁 핑퐁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너무 재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장. 그 핑퐁핑을 잘하면은 네. 제가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네. 한 1년만 제대로 굴리면은 오. 아니, 돈 번다는 게 아니고 네네. 거기에 웨이브를 잘 탈 것 같아. 제 돈 맡겨도 될까요? 아니 남의 걸 맡길 정도는 안 되고 제 주제가 내 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인도로 엄청 몰고 계세요? 아니 어. 인도 아침에 그 저기 리포트 네, 할 또 때 어느 소개해 증권사에서 네. 인도에 대한 그 리포트 적었더라고 소개시켜줬거든. 그럼 우리나라 장에서도 뭐 인도 관련 뭐 아까 그 말씀 ETF 하셨고. 이런 네. 것들도 있나요? 있죠? 있어요. 있어요. 그거 해도 괜찮아요. 근데 PER이 22배입니다. 그 나라가. 근데 해도 돼요, 그러면? 성장률이 7, 8%입니다. 와, 성장률이 엄청. 우리가 성장률이 2.1%잖아요. 네. 우리는 PER이 10배죠.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자동차는 계속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동의하시나요? 우리 장. 자동차. 아까 저도 근데 화장품보다는 조금 더 편하긴 해요. 근데 둘 다 환율이 만약에 아까 조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둘 다 조금은 강도는 약해질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9월 달 정도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더 낫죠. 알겠습니다. 저희 특징주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특징주는 뭐 산업에 있었던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뭐 이스페타시스 AI 증설 경제를 해서 ASP가 무려 10배까지도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강했고요. 이제 금융지주 같은 거 이제 본업 정상화 PF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요거에서 아까 조금 조용히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보 손해보험이 오늘 2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입찰 앞두고 좀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공동 개발 협력 소식에서 좀 움직임이 나왔고 이게 이제 인텍 플러스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요거 이제 패키징 검사 장비 퀄 테스트 통과한 거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삼천전지약 같은 거 이런 치료제 체결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런 네.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는 거 자주 등장하던 친구들이 오늘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뉴스도 바로 볼까요? 네, 뉴스는 이제 운임지수 계속 오르나라는 부분인데 SCFI 지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1000에서 5000까지 가면서 네. 그때 이제 테슬라가 그 시절이 테슬라가 10배 가서 100불에서 1300불까지 맞아, 갔을 때 맞아. 그때예요. 그래서 HMM이 비슷하게 막 올라가니까 와 이거 흠슬라다. 맞아, 왜냐면 흠슬라다. 2,000원부터 5만 원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갔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갔었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때 운임지수의 상승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지금 3,000 오늘 발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500도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조상이면 더 지금 나오네요. 이제 3,714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코로나 때가 5,000선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주가는 완전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운임지수는 오르는데 보통 운임지수가 오르면 대한해운이나 흥하해운이라도 막 꿈틀꿈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막 신문으로도 들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쪽에서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 좀 잘 진행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운임지수가 이렇게 연속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근데 운임지수가 안 움직였었던 첫 번째 이유가 그게 있었어요. 뭐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네. 그렇지. 그런 거 단기간에 있었죠. 끝날 것이 있었다는 게 있는데 저는 반대로 머스크사가 원래는 영업이익 전망치를 마이너스 10억 불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플러스 10억에서 30억 불로 와우. 바꿨어요. 그걸 엄청, 바꿨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2위 해운사가 이렇게 영업 전망치를 바꿀 정도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확률이 좀 적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운임지수는 좀 어느 정도는 연속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운임에서 이벤트가 터지면서 이번에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수주를 하면서 조선업도 슈용하고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조선업에도 막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항공도
조금 움직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은 아마 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런 쪽은 한번 주말 사이에 한번 샥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면은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저는 대한항공이 갑자기 왜 뜬금포로 움직이나 했는데 이렇게 다 엮여 있을 수가 있네요. 아침에 또 소개 또 해주셨거든요. 대한항공 따로 말씀도 드렸었어요. 어. 그 영향도 있고 네. 원래 잘 되는 것도 있고 실적도 해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은 좀 빠졌지만 알겠습니다. 해운주의 강세는 뭐 단기간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뉴스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도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찐만두 먹방 난리. 이거다 제가 본 거. 네, 미국 유명 토크쇼에 깜짝 등장을 토크쇼. 했다. 와. 네, 그래서 요 ABC 채널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 아세요? 모르죠. 아는 척 할라. 엄청 유명한데 여기 지금 요 사진 안에서 먹는 거 나오거든요. 뭐야? 저 사진이 제일 중요한데. 아니, 근데 풀무원도 넣어야 돼서. 그 풀무 아니 그 어디 가다 보니까 다른 방송 왔다 갔다가 누가 네. 풀무 리포트를 보고 있더라고 오. 오늘. 그래서 만두하고 연결을 못 시키고 풀무는 갑자기 뭐지? 근데 그거였구나. 네, 풀무원은 이제 아까 김. 시청자분께서 풀면은 얇은 피 만두가 맛있다고. 얇은 피 만두. 네, 그래요? 그게 맛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한 건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방송한 건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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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쨌든 비비고. 근데 딱 그 먹는 장면만 딱 가리셨다는 거. 만두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외국인 아니잖아요. 우리 여긴 아니잖아. 우리 만두 많이 먹잖아요. 만두 네, 맛있지. 꼭 외국인 먹는 거 볼 필요 없으니까. 네. 아무튼 요 K푸드 열풍이 이렇게 또 채널에서 타면은 그렇지. 이벤트가 공중파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럼. 공중파기 때문에 이게 이벤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불닭 관련된 부분도 이게 또 뭐 굉장히 매운 거 많이 들어갔다 네. 해가지고 막 논란돼가지고 홍보 쫙 됐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만두가 또 들어 이게 또 한번 먹어보면은 우리나라 만두가 또 그렇게 맛있거든요. 맛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이벤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근데 얘가 풀무원이 올랐는데 네. 네. 마진 높지가 않네요. 회사 자체가. 남겨 먹는 게 아니 그렇게 회사 크지 자체가 않다? 그게 얼마나 마진이 팔 수 있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지금 P에 한 10배 정도 왔거든요. 네. 내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한 14배 왔고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이 한 17,000원 갖고 있고 네. 현재가는요? 현재가가 오늘 올라서 15,900원. 그러면 약간 애매하네요. 모르겠어요. 이건 수능에서 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까 삼양식품이나 이런 거는 해외 실적이 나오면서 마진이 20% 가는 거 마진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환율의 변동이나 뭐 저기 재료비 변동에도 불구하고 20% 갔으니까 다닥 하니까 그 PR이 14배, 15배, 16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지금 20배는 안 됐을 거 아직은. 네. 근데 얘네들은 그냥 15배 지금 14배 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 갈지는 그건 지금 주가에서는 제가 초치는 건 아니고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불닭 같은 거는 갑자기 진짜 배고파요. 저도 배고파요. 저도 배고파요. 배고파. 불닭 같은 거는 숫자가 찍히고 요거는 아직 찍히지 않고 이런 공중파를 탔다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들어보면 되는 거겠죠? 네. 거래가 오늘 많이 됐어. 6천억인데 600억이 됐어요. 야, 이게 엄청나게 됐네요. 그러네요. 저희 참 다음 맛있게 뉴스도 나갑니다. 볼까요? 근데 시간이 좀 네. 벌써 10분이나 돼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엔터 쪽에서 네.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컴백과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대선 토론이 굉장히 좀 대격돌이었다. 대격돌이었다. 근데 대격돌이었다. 전방위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좀 열세였다라는 열세였다. 그런 평가가 있었다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 대선 토론 뉴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은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의 한마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뭐 아까 네. 5글자로 표현을 해줬던 그 그림을 아주 위풍당당한 위풍당당한 네. 사자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네, 좀 오. 그려왔습니다. 오, 야, 이건 멋있다. 이거 딱 맞다. 저스트 라이트. 이야, 와우. 머리가 엄청 길다. 화려하게 뒤에 더운데 머리 좀 자르지. 제가 이야. 오늘 아주 그냥 묘사를 또 기가 막히게 샥 해가지고 뒤에서 네. 막 빛이 착 나고 응. 저 대장소가 멋있게 확 가는 이 아주 기가 막힌 다 대장들이 슉 하고 가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와, 그럼 네. 저 맨 앞에 있는 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대장소입니다. 대장소.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소 대장주. 대장주 삼성전자?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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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그도 아겠네. 엔비디아. 엔비디아. 오, 네. 머리카락이 굉장히 깁니다. 갈다가 돌뿌리에 치지만 않으면 돼.
돌부처 이렇게 흔들면 안 되잖아요. 일단 속도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해야죠. 각인 근육 간다. 보세요. 다리 네. 근육 보세요. 이거 장발 황소. 예사롭게 멈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 각각이 다 이제 이게 굴곡이 있는 근육은 엄청 네. 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디테일했습니다. 네. 다들 그러시네요. 미국 소네. 그렇죠. 역시 미국 소네. 그 존슨 챗GPT가 보람이 챗GPT 있다고. 거기니까. 아. 다음엔 그렇게 해보세요. 소를 할 때 네. 코리안 소로 해가지고 하라고. 한우로요? 한우를 한번 해보라고. 한우 달리기 잘하나요? 한우로 버팔로가- 하면 마블링이 되게 좋겠다. 마블링. 엄청 마블링이 굉장히 좋은 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의 한마디 네.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영어 오래 한번 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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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명행이 없으니까. 5개 글자리 다섯 네. 단어. 영어 쓰셨다고 하셨죠? 영어. 영어 한번 페이지 구 페이지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영어 다 아시는 영어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Risk is what you don't see. 와닿으시나요? 네, 와닿아요. 다 뭐 좋은 것 같을 때 리스크는 어딘가에 내가- 우리가 못 보는, 안 보는, 무시하는 아니면 눈치 못 챈 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2,800 곧 되겠죠. 2,900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또 리스크도 한켠에 항상 생각해 주자. 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우리가 다 아는 건 리스크가 아니다. 이렇게도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누군가 리스크를 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개무시할 경우에 마음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나는 이렇게 봤는데 내 논리에서 다른 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 논리가 자꾸 틀릴 것 같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권위에 도전받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리스크는 항상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리스크 변화의 변수가 있는 거고 실제 드러나는 건 나중인데 사실 어떨 땐 내가 일부러 안 보는 곳인가 그런 반성을 계속 해봅니다. 그럼 오늘장에서 안 봤던 리스크는 뭐예요?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없었다. 예, 오늘은 괜찮았어요. 오늘은 평온했어요. 어. 네, 괜찮았어요.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동안에도 이렇게 평온하게 가면은 네. 그러면 2,850까지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2주 내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가 튀어나오면 그게 진짜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오늘의 한마디 해주셨고요. 그럼 오늘 인사이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데 인사이트 하기 전에 네. 아까 다른 어떤 증권사에서 네. 제가 메시지 받은 게 있는데 대통령 그 바이든 했잖아요. 네. 거기서 평가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 감기 앓은 조 바이든이 좀 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약간 뭐 쉬었구나. 그렇게 나오네요. 감기를 앓고 있던 목소리 약해졌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강인하게 회의하면서도 과거 4년 전, 18년 전보다는 좀 절제됐다. 네.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건 다 똑같은 얘기죠. 네, 똑같죠. 그런데 영향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1차 토론하고 2차 토론이 또 9월이잖아요. 네. 선거는 언제예요? 11월이죠. 9월 있고 6월인데 이번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토론에서는 이분이 보기에는 승자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바이든이 건강 우려 이런 거 약간 나이 의심이 됐지만 트럼프도 도덕성에 의구심이 또 나타났던 토론회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우세했다고 하지만은 그 임팩트는 아마도 이번에는 다음 토론에 있는 9월 달 가봐야지 실제 의미 있는 토론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다. 이번에는 간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분은 트럼프를 싫어하나 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 이제 미 장이 열려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도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인사이트 확인해 볼까요? 시간이 바쁘니까 네. 엔비디아 TP 요것만 간단히 합시다. 네. 아침에 했지만은 번호 같이 봤지만은 엔비디아 갖고 계시니까 갖고 있으니까. 얼마 샀어요? 저요. 저 110불? 떨어질 때 한 700, 800불쯤에 70% 샀어요? 와 더블 700, 됐네. 800불. 더블? 파티 해야지. 더블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원고에 한 10%만 돼요. 아예 조금 샀는데. 이게 하여튼 저기 네. 우리 사신 거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가장 낮은 목표 주가가 첫 번째 이 TP는 6월 달에 들어와서의 TP입니다. 네. 예전 TP 없어요. 예, 그러니까 최신 TP고 가장 낮은 거 90달러. 지금 120달러면 30% 빠져야 되네. 네. 가장 높은 거 200달러. 근데 너무 이 폭이 크다. 네. 그리고 지금 120 몇 달러죠. 네. 140달러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네. 고점에서 아직 10%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식 분할하고 나서 미국 주식을 해보니까 1년 동안 18% 평균 올랐더라. 우리 N면 분할한 거 곱하기 18% 하면은 그게 142불 정도 나와요. 143불. 얼마 전에 그 근처 갔었어. 네, 갔었죠. 그리고 지금 빠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143불이 P
한 40배 초반이에요. 좀 부담스럽죠. 지금 내려와서 38배거든요. 더 빠지긴 조금 여기서 10% 빠지면 35배, 4배인데 그러면 비싸다고 누구 얘기 안 할걸? 사람들은 또 사고 싶은 게 다 똑같아. 한 33배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게 한 15%, 12% 빠져야 되거든요.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매크로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같이 쳤습니다. 아마 110달러에서 130달러에서 갇힌 것 같아요. 140달러 넘어가려면 뭐가 추동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PER이 40몇 배 가는 걸 뚫을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하든지 네. 아니면 이익에 대한 예측이 더 올라가든지. 근데 이익에 대한 예측은 8월달 실적 나올 때까지는 누구도 더 이상 안 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갇혔다. 이런 얘기를 생각해 드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마이크론 같은 네. 경우에는 아무리 잘 나오긴 했지만 네네. 너무 기대치가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엔비디아 역시 네. 잘 나올 게 뻔하지만 네. 너무 눈높이가 높아진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번 실적 나올 때 8월 달에 그때 또 숙덕숙덕 넘버하고 그걸 봐야 되겠죠. 아 그때 가서 이제 또 아직은 멀었으니까 1개월 반 남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을 빨리 가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10% 이렇게 더 빠지는 리스크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그냥 갖고 계신 분은 갖고 계시고 뭐 이런 상태예요. 다시 들어와서 목표 주가 두 군데 났어요. 200불 불렀고요. 와우. 예, 로젠블라트. 네. 그다음에 이건 이름 좋네. 칸스톨레이션. 별자리가 칸스톨레이션이에요. 이분 따라서 일주일 뒤에 200달러. 이렇게 제시했어요. 근데 이대로 되려면 PER이 아마 60배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27년, 8년을 땡겨와서 한 3, 40배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야지 200배 나올 거예요.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고요. 가장 낮은 90달러. 90달러. 이분은 일주일 전에 했어요. 데이비드슨 몰라요. 제가 모르는 회사예요. 근데 내용도 몰라요. 리포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사에 나온 거는 왜 전례 없는 성장은 유지가 계속되기는 어렵다. 저거 나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아니 근데 이렇게 말은 기사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이거 하려고 네. 갖다 붙인 건 있어요. 그 5줄 쓰고 말진 않아요. 너무 애널리스트를 네. 그래도 한 10억 받을 텐데.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하실 텐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친구 때문에 평균 단가가 평균 목표 주가가 140달러예요. 요거 빼고 하면은 실제는 한 160달러 근처 돼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은 8월 달 분기점이지만은 아직은 갖고 기다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의 입장에서는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200달러짜리가 짜리의 그 리포트가 네. 더 진짜 마음에 와닿으세요? 아니면 90달러의 저 5줄이 제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마음에 200달러가 와닿으세요. 와닿죠. 주식을 안 갖고 있자면서는 단기적으로 140달러 전고점 가는 거는 뭐가 돌파구가 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10%더 빠진다? 그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콸콸콸 제 시간에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젊었어요. 그렇죠? 몇 달 전인데 젊어서 늙어버렸어. 자,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길어요. 되게 열심히 남겨주셔가지고 이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이분께서 들고 계신 종목 티웨이와 강원랜드입니다. 티웨이 최근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 물을 타서 평단가는 2,887원이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13.93%, 비중은 5%입니다. 강원랜드 평단가는 24,924원이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44%, 비중은 3%입니다. 코로나 이후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코로나 타격을 받은 곳들의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던 종목들인데 도저히 오르지 않고 뚝뚝 떨어지기만 합니다.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두 종목을 당장 손절을 하고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국장에서 발만 담그고 물 타다가 종목이 거의 80 종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최근 하부노님의 의견에 동의를 해서 LS 일렉으로 150%의 수익을 내어서 손실 종목들 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국내 주식 전체 평균은 마이너스 30%가 넘습니다.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되는 종목들도 너무 많고요.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용기를 내서 마이너스 40% 이하의 종목들부터 모두 손실 정리를 해서 종목을 대부분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손실 종목들 한 달째 조금씩 팔고 있는데 국장이 계속 떨어져서 쉽지 않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점은 손실률이 큰 종목들을 우선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실률이 적은 것부터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손실된 종목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손실 종목들 정리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 추천 섹터 무엇일까요? 하고 궁금한 질문이 점이 엄청 너무 많네. 많으세요. 그래서 빠르게 바카스를 해봤는데요. 그러게. 일단 80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30% 평균으로. 80개 그리고- 종목을 나도 다 기억 못 하는데 주로 보는 종목. 그리고 마이너스 50% 이상의 종목들도 많다는 점. 예. 요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포트 조절을 하는 게 좋은지 두 분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저는 일단 말씀하셨던 그 티웨이랑 그리고 강원랜드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정리를 해왔는데 요거 보도록 할게요. LCC 오늘 주르르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승객 늘어도 비용 때문이라고 하는데 휴가철을 앞두고 이 티웨이뿐만 아니라 LCC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진짜 너무 박살이 나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리고 강원랜드 역시 뭐 증권사들에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카지노 규제 완화 여부가 핵심이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목표 주가 올려줄 수 없다 하면서 오히려 목표 주가 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차트는 더 호루루루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까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정도로 근데 보노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6월에 한번 저렇게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네.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음. 한번 궁금했고요. 그래서 저의 바카스 결론은 이것입니다. 티웨이 강원랜드 포트에서 겟어웨이 어때요? 좋았네. 괜찮아요? 일단 저 두 종목은 저는 아. 포트에서 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두 전략을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노님께 여쭤볼게요.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네. 뭐 추세가 완전 좀 부러져 있는 완전 상황이기 부러졌죠.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어쨌든 외국인 쪽이 뭔가 들어올 때 주목을 받더라도 중국 쪽이 들어오면 GKL이 더 주목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그렇죠. 쪽이 집중이 되면 파라다이스가 파라다이스. 좀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양쪽에서의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전부 대장주가 못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국내 부분이다 보니까 또 이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강원랜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이 지금 포트나 이런 정리에 대해서 제가 26일, 27일에 제 거에 진짜 좀 길게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학원 외에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만약에 유료니까 하기 싫으시면은 결제해서 아마 당일 해지하면 공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100원, 200원 쓰신다 생각하시고 그 영상만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 포트에 대한 정리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쉽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시간 정도 돼요. 내용이 분량이 1시간 정도 되고 어쨌든 지금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걸 또 한 번에 다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종목이 80개가 있으면 네. 뭐 한 20개 정도는 뭐 수익일 거고 아무리 안 그렇죠. 좋아도 그렇죠. 나머지 그렇죠. 부분은 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 장사를 제일 안 되는 애들부터 지워 주셔야 돼요. 손실률이 큰 것부터. 네, 그거부터 지우는데 만약에 내가 수익이 났다라는 건 장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같이 상쇄하는 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원래는 잘 되는 걸 두고 안 좋은 것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예수금이 없잖아요. 예수금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셔가지고 좀 현금을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시점은 제가 계속적으로 5가지 산업만 올해 내내 이제 뭐 집중하시면 된다. 뭐 사실 조금 더 줄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주력 산업군에서 지금 만약에 하신다면은 지금은 그런 산업군들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시면서 또 수익 나면은 수익금 또 까고 또 수익 나면 또 수익금 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숫자가 너무 많아요. 80개면요. 80개 부자야 부자. 종목 부자. 80개면 네. 진짜
뭐 진짜 하루 왼종일 저는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막 이거 공부하고 이거 방송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방송하거든요. 30몇 이런 사람들이나 가능한 영역이에요. 어. 네, 커버가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아마 이것도 굉장히 막 나뉘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력 산업군에 있는 것들은 좀 두시고요. 네. 나머지 시장에서 완전 소외된 것들부터 좀 지우셔가지고 차곡차곡 현금 만드시고 내가 이제 산업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돼요. 네. 만약에 이렇게 뿌려놓고 싶으시면은 진짜 아까 어떤 분이 좀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미국 ETF 막 내가 많이 하고 싶다 뭐 부라든지 뭐 슈드라든지 뭐 이런 네. 것 있잖아요. 뭐 스파이라든지 네. 큐빅이라든지 그냥 그런 거 하나만 타셔가지고 걔네 종목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지수를 아예 사시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해드리고 싶고요. 제일 장사 안 되는 것부터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프로님이 보내주신 건가 하시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정프로? 종목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옛날에 정프로님이랑 제가 프로 할 때 보니까 네. 100몇 개 갖고 계신 분도 많았어. 아 진짜요? 와 진짜 부자예요 놀랐습니다. 부자. 예. 종목도 부자인데 한 종목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100만 원만 사도.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네. 여러분들 무시한다 하더라도 고수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네.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그 종목이요 60개, 50개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포트 받는 친구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운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집합시켜? 말이 안 돼요. 그럼 덜어내요? 당연히 돌아야 되는 거고 똑같이 네. 풀리 완전히 동의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쳐내야 돼요. 그는 불문이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걸 못하면은 못하시면 안 되겠죠.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진짜 종목은 확 줄여놓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강원랜드는 제가 옛날에 커버를 좀 했었는데요. 별거 다 했죠. 네. 완전히 맛이 갔네요. 지금 맛이 갔다. 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네. 밸류에이션 만약에 회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회사의 가치, 자산 가치가 뭐 혹시라도 뭐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뭐 피지컬 무슨 물체가 됐든 사람들이 있다 하면 말이죠. 규제가 안 돼서 지금 지모양 규제를 풀어주지 않아서 이 모양 있고 된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그러면 사실은 밸류적으로는 2009년도 8년도 코로나 어디야 금융위기 있을 때 그때 주가까지 가기에는 조금 많이 좀 무리인데 근데 그때까지 가면은 아직 20%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네. 올라오는 거는 진짜 계기가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비중이 얼마 계신지 모르겠지만 꺾였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이건 내 게 아니라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일단 역시나 포트에서 많은 종목들. K항공은 또 네. 다른 얘기인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회사를 모르니까 커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거는 모르겠네. 그럼 드릴 잘 말씀 몰라도 지금 손실된 종목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포트를 재정비하는 게 맞다라는 없습니다. 네, 쪽이시죠? 그 동의하고요. 예, 네. 이거는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80 종목을 가지고 계신 사연자님의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종목을 축소해서 좀 딱 진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 구성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또 우리 그 하보노의 독재 노트 맞나요? 네. 거기에다가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주식 이야기 예. 거기에다 또 뭐 영상을 올려놓으셨다고 하니까 그거 네네네.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살짝 말씀해 주세요. 그거 그러면은 화면에서 이건 뭐 다들 아실 텐데 네. 그냥 만약에 그 유료가 나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진짜 영상만 딱 해서 하면 거의 공짜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네이버에 뭐 저는 하본의 주식 이야기 여기 치시면 되고요. 이제 김장렬 본부장님은 김장렬의 요것만 치시면 요것만 안 까먹죠. 각각 요것만. 나와요. 각각 아.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본부장님도 본부장님 나름대로 인사이트 되게 많이 주시고 계시고 네. 저도 여기서 이렇게 치시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리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 탭에 들어가시면 3개 온라인인데 그중에서 2개가 지금 포트 변경의 시간인가라는 타이틀로 하나 있고요. 하나는 왜 예수금을 있어야 되는지 해서 그게 이제 2개가 하나 세트예요. 세트인데 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인사이트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한 번 정도 그냥 잠깐 와서 들려서 보시면 정말 그 진짜 이상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그럼요. 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이거 뭐 저거 허위 다 광고 보고 아니에요. 저거 다 보고 나서 나중에 해째 그랬지 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아 진짜요? 아니 원래 이런 거는 네. 저도 갖고 들어오는데 네. 제가 제 거에서는 굉장히 순한 양으로 답을 합니다. 근데 혹시 순한 양이 아니고 현타를 깨고 싶으면 네. 저하고 댓글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아주 댓글을 아주 심하게 또는 원하는 대로 다 아. 해드릴 테니까. 그 댓글은 또 우리 3프로 머니 채널에 오셔서 할 수 거기도 있잖아요. 해주면 거기도 해드리고 네. 제 거에 들어오시면 거기는 조금 더 요것만을- 순하게. 아. 여기서 나오는 건 좀 세게. 순한 맛을 원하시면 요것만으로 네. 가시면 되고요. 약간 좀 현피까지 뜨고 싶다 한번 싸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세요. 3프로 머니 채널에 제가 새벽 오셔서 1시에도 댓글 답니다. 알겠습니다. 바카스 사연 남겨주시면서 이렇게 좀 분풀이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6월의 마지막 네. 거래일 그리고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저희 셋이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명행 돌아오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힘내서 다시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장마 시작된다고 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시작될 때 다음 주 내내. 됐죠. 맞습니다. 비 조심하시고요.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